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요,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극대극소를 배우실 거예요. 극대극소를 배우고 나신 다음에 바로 아마 지금 요거를 이어서 들으셔야지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게 3차함수하고 4차함수 그 그래프의 개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3차 함수에서부터 일단 헷갈리게 되면 나중에 미적분 파트에서 좀 여러분들이 뭔가 미적분 관련된 문항, 그쪽 파트가 아니라 미적분 관련된 문항 자체가 좀 이렇게 난해한 쪽으로 미궁 속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극대극소를 배우고 나신 다음에는 그래프 개형적인 걸 갖다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자, y는 fx다. 자, 그리고 오늘 분명히 배울 텐데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우리는 거기를 극값이라고, 극점이라고 부르죠. 극점. 근데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극대겠죠. 이 부분이 극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면 극소라고 하게 됩니다. 극소라고. 자,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프 개형이라고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건요, 극대 극소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3차 함수에서 극점을 가지는 거는 이 그래프밖에 없어요. 근데 3차 함수가 극점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죠. 3차 함수가 극점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함수 증가함수에서 선생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문제를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거기서 계속 시간을 쏟았죠.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극대극소를 알아내서 그래프 개형을 찾기 위함인데, 지금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이니까 현재 f'x는 0보다 큰 지점이죠. 근데 이 극대라는 곳을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요, f'x가 0보다 큰 지점이 됩니다. 작은 지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극소를 다시 넘어가면 f'x가 0보다 어떤 지점이 되죠? 큰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아래에다가 f'x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그리고자 마음먹은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릴 땐 다시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럼 위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는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만약에 베타라고 했다면 이 부분의 x값이 알파가 나와줘야 되고요, 요 부분의 x값이 베타가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f'x가 다 모인 지점이야. 저기는 0인 지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0인 지점이잖아. 맞나요? 그 상황에서 얘가 현재 양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에서 이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 전에 질문한 게 뭐냐면은 3차 함수가 이런 질문이야. 3차 함수 y는 fx가 극점을 갖는다. 3차 함수 y는 fx가 극점을 갖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f'x가 0인 지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3차 함수이라고 fx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fx가 3차 함수니까 여기에 있는 f'x는 몇 차 함수가 되죠? 당연히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은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저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습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fx 가지고 f'x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f'x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위에서 아래로 배우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위에 걸로 거꾸로 유출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를 아예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필기해 놓으시고 이거는 제가 그냥 띄워 놓을 거예요. 띄워 놓을 거니까 링크에다 띄워 놓을 거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세요. 까먹었다 싶으면 계속 보시고 까먹었다 싶으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구나. 자, 이렇게 그럼 하나를 정리했어요.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3차 함수 그래프는요. 두 번째 3차 함수 그래프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음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에 맞춰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양은요. 두 번째는 3차 함수가 극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있는데 극점이 없어. 그럼 그런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고 이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인데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딱 반을 잘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럼 파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극대다 극소다 말을 못합니다. 왜? 극대나 극소라고 말을 하려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인데 잠깐 0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플러스가 나와.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극점이 없어요. 극점이 애초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존재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존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려놓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는 뚫고 들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0. 우리는 그거를 좌미분과 우미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그 부분이 지금 뭐야? 딱 한 군데 있다. 여기가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딱 한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는 f'x 모양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죠. 그럼 f'x를 아래쪽에다 제가 그리는데 요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죠?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다 플러스라는 말은 여기는 f'x가 0보다 큰 지점입니다. 근데 점점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기울기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내가 그리는 f'x 그래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점점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모양이 이러고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0이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무슨 말이야?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3차 함수 그래프는 극점이 두 개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의 함수를 y는 fx의 3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그거를 미분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그럼 이때 f'x식은 최고차항 계수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요 알파에서 무슨 근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진다는 거야. 중근. 그러면 여기서 f'x는 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놈이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판별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해놔야 돼요? f'x 값이 지금처럼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은 극점이 생겨 안 생겨? 이거는 극점이 안 생겨.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말을 바꿔서 얘기할 때가 있어. 말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원래 함수 fx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단조 증가가 뭐고 단조 감소가 뭐냐고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좀 구별을 하자고요. 자, 이 단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은 그냥 없는 거야. 단조 증가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단 올라가는 거 형상화하면서 복선을 막 깔아가지고 미친듯이 막 몸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니? 저건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만 있다. 저런 걸 계속해서 올라간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거를 단조 증가라고 그래요. 근데 단조 감소는 어떤 모양이 있어?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지만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0인 지점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단조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단조 감소.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저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을 것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언제? f'x 3차 함수가 fx일 때 f'x가 뭘 가질 때? 중근을 갖는다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꾸로 f'x식을 주고 fx가 어떻게 되는가? 역시 여기도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보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캐치를 하시고 아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다? 얘는 판별식이 0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프 개형까지 같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외워야 되는 거지. 이러면 뭐 그냥 뭐 이러면 뭐 그냥 뭐 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은 겁니까?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학기 때 이미 그렇게 공부하셨다가 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2학기 때 들어서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분 적분 파트는 무조건 그래프 개형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유리해집니다. 쓸데없이 혼자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니까 제 말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요. 제가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극점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다 내가 뭘 안 썼지? 두 번째는 여기다가 f'x가 0인 지점이 있는 경우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f'x가 0인 지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프가 가다가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線길이가 0인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다가 0이 될 듯 하다가 아예 안 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제일 여기서 기울기가 낮아졌다가 제일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했다면 쭉 내렸을 때 아래쪽에 x축이 있고 제가 y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지금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지점이고요. 이거를 넘어가는 지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죠? 0보다 큰 지점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어차피 여기 이쪽 부분을 그릴 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x축보다 아래는 내가 절대 그리질 못해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나왔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그래프를 여기서 그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 x축이 위에 붕 떠있는 지점, 여기가 알파긴 한데 아무것도 x축하고 만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노란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y는 f 프라임 x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f 프라임 x는 0이라는 것이 절대 실근을 가져간 거죠.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또 뭐지? fx가 3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f 프라임 x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2차 함수에서 f 프라임 x는 0이라는 게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아하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침해가 아닌 이상 방금 전에 한 얘기니까 기억해봐. 두 번째 때 내가 방금 뭐라 했지? 구부러지는데 다시 내려오는 곳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경우,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했죠? 단조 증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든가 계속해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때도 단조 증가 함수가 나오든가 아니면 단조 감소 함수가 나올 거고, 최고치 항 계수가 양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최고치 항 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내려가는 모양.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자, 1번. 자, 이렇게 있고 요게 y는 fx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는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y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요게 y는 f 프라임 x, 여기 알파 하나, 여기는 베타.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뭘 가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그럼 이제 누가 와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이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따왔을 때 자, 아래쪽에다가 f 프라임 x를 만약에 그린다면,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지점이 x좌표가 알파면은 요 지점이 x좌표가 알파인 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y는 f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는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4차 함수 때 제가 3중근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중근이죠? 여기서는 나오는 식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요 식은 x-알파 x 빼기 베타. 최고치 항의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써.
또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최고치 한계수 뭔지 모르니까 쓰시고, 얘는 근이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아예 있는 거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아예 없는 거고, 내가 이놈을 가지고 y는 f 프라임 x를 그리려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만 0이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x축보다 어때야 돼요? 붕 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 점의 좌표가 뭐든 간에 그건 나한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절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얘는 실근이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기는 얘는 얘에서 뭐야? 2차 함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중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실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누구를 해보냐? 이번에는 최고치 한계수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냐?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극점을 갖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극점이고 여기가 극점이겠지. 여기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뭐 감마라고 할게요. x좌표가 감마. 여기 x좌표는 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아래에다가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처음부터 음수인 함수를 제가 지금 gx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gx를 미분한다고 쳐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놨을 때, 자, 이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음수예요. 따라서 내가 아래에다 그리는 y는 g'x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따라서 g'x가 뭐야? 여기서는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얘는 x축보다 아래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서 요 점을 만나야 돼.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감마고 요 점의 좌표가 델타일 때 얘는 그래프 모양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왜요, 선생님?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니까 x축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g'x가. 근데 여기는 접선이 그냥 다시 음수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내려가줘야 되겠죠. g'x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든 간에 어쨌든 g'x가 0인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들도 아마 다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인 지점이라고 하고 난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하얀 그래프를 만약에 y는 gx라고 했다면 아래쪽에 내가 그리는 좀 더 위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내가 그리는 y는 g'x는 베타라는 점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죠.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 기울기, 이 왼쪽 기울기 g'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지. 잠깐 0이었는데 여기서는 방향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뭐예요? 음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인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중근이잖아. G' 입장에서. 그럼 G' 입장에서 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식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a 곱하기 x-베타 제곱이고 요때 a는 음수인 상황인 거고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이중근이고 여기서 판별식은 또 뭐야? 0이겠지. 자, 이게 다섯 번째. 그럼 여섯 번째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여섯 번째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릴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어. 내가 그냥 y는 gx다.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해서 음수밖에 안 나오고 0도 안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g'x를 그린다면 요게 y는 g'x가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머릿속에 아예 하나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하나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다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머리에도 해놓으셔야 되고 노트에도 해놓으셔야 되고 막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공부하실 때 잠깐 정지를 시켜 놓으시고 요거를 한 군데다 쫙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제가 번호도 일부러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번호도 일부러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봅니다. 자, 저는 일단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필기하실 땐 저거 이제 정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질문을 할 거야, 얘들아. 질문을 할 거야.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퀘스천. fx가 3차래요. fx가 3차 함수인데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이걸 안 지우고 설명을 해야 돼서 공간 때문에 맨 위에다만 계속 썼다 지웠다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질문을 계속 써가면서 듣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fx가 3차 함수인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1, 2, 3, 4, 5, 6 중에 극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죠. 그럼 몇 번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1번과 4번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겠구나. 그럼 1번과 4번 그래프를 떠올리면 난 뭘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어차피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줘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했으니 판별식이 0보다 크겠구나. 저거 이용해서 내가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가면서 그래프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50분 안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따로 뺀 거야. 나 지금 그래프 6개 설명하는데 30분 걸렸거든.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fx가 3차인데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2번, 3번, 5번, 6번 케이스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2번, 3번 케이스일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5번, 6번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 최고차항 계수가 2, 3번이 나오든 5번, 6번이 나오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2, 3번이 나오든 음수라서 5, 6번이 나오는 간에 공통점은 이런 케이스는 f'x 즉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 다 이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0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양은 뭐예요? 아래 그림이 나오든 위에 그림이 나오든 근을 갖질 않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내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래프는 2번, 3번, 5번, 6번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내가 확실한 건 뭐예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누가? 미분한 놈 f'x나 g'x라는 놈이 판별식이 두 개 합쳐서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이게 되겠냐는 거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안 떠오르면 뒤쪽에 4차 함수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식으로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질문을 바꿀 거야. 또 질문을 받아. fx가 3차 함수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fx가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 역함수는 존재 조건이 뭐였죠?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5글자입니다. 뭐? 1대 1대응.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죠.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1대1 대응은 x좌표가 달라질 때마다 나오는 y좌표들이 전부 다 달라져야 돼. 절대 똑같은 곳이 나오면 안 돼. x값이 달라졌을 때 y값이 똑같은 곳에 나오면 그건 우리가 함수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이렇게 가로로 그려보면 어때요? 요점의 y좌표, 요점의 y좌표, 요점의 y좌표가 똑같은 게 무려 3개나 보여요.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는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그 무슨 말이야? x1, x2, x3이 있을 때 x1, x2, x3이 있고 이 점의 y값이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여기 뭐 k가 있는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금 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럼 이거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죠. 저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지. 근데 이 그림 좀 봐봐요.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 그림은요. X좌표가 바뀔 때마다 Y좌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Y좌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뭐예요? X좌표가 바뀔 때마다 Y좌표가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Y좌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X좌표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Y좌표가 점점 내려가긴 하는데 똑같은 곳은 나와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도 X좌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Y좌표가 똑같은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건데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가 2, 3번 아니면 번호가 지워져 버렸네. 내가 3번인데 2번, 3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2번, 3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5번, 6번 그래프지. 근데 이렇다고 한들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든가 아니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내가 미분한 놈 원래 거 말고 미분한 놈을 가지고 판별식을 썼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써야지게 되겠구나.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가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일단 먼저 떠올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맞는 것 중에 맞는 게 되려면 등호를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없어도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려면 모양이 떠올라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뭐 역함수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계속 증가합니까? 뭐 계속 감소합니까? 뭐 극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기 전에 뭘 배웠냐면 접선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관련된 그 접한다 안 만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불변하는 팩트가 있어요. 항상 불변하는 팩트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정확히 숙지를 해왔다는 전제하에 다음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들었다는 전제하에 다음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필기 꼼꼼히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 한 번씩 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3차 함수의 팩트 얘기하고 4차 함수 초입 부분 얘기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픈톡방에다가 그 부분 좀 다시 해주세요. 그 부분 좀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쌓아뒀다가 나한테 폭탄 던지지 말고 그때 조금씩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이거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라 해? 감당이 안 돼.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뭐라 그래? 선생님 저 이번 수학은 글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라이브로 갈게요.